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까지 해서 5운봉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도 하락이 연속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참 시장이 일순간에 바뀌면서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최근에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락을 어, 하락의 시그널을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계좌를 뭐 100%다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단기 계좌야 뭐 전부 다 비워내지만은 뭐 중장기로 끌고 가려고 마음 먹고 샀던 계좌들을 다 줄일 수는 없겠죠. 대신 현금 확보를 하고 또 밀려 내려온 구간에 이제 섣불리 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그나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뭐 시장을 대했던 전략은 뭐 당연히 뭐 해지라든지 뭐 종목군들을 뭐 관심 종목권 안에 두면서 시장을 봤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한두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할 뿐 관망의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도 매매를 최소한 도로 하면서 정말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몇 개 매매할 뿐, 또 좀 잡아 들어가야 될 종목군들은 평소보다 비중을 좀 더 낮춰서 서서히 분할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5거래일 하락이라 많이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겠지만은 과거에 이 지수라는 게 이제 한 번씩 과도한 상승 이후에는 급락을 볼 때는 또 격하게 빠지는 게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이 시황과 그런 거를 접목해 볼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파름의 끝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도하게 증가된 신용 융자가 어느 순간에는 그 뚝이 무너질 텐데요. 그 뚝이 무너졌을 때 그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까지 좀 참고 인내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벤트는 4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5월 초에 길적 반등을 하는 구간에 한 번 정도 시장에 뭐 의미 있는 수익을 낼 기회가 한번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텐데 뭐 그런 구간들 잘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는 말은 그만큼의 하방의 압력이 좀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미 그 자체가 악재인 상황의 시황 속 정상 간 성명과 한국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시장에 덤벼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바라는 거는 지난번 상하원에서 이 한국의 쿼터 가입 지지를 성명으로 냈었죠. 그렇듯 이 중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뭔가의 합의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일정 부분 짓누르는 이 효과가 나올 텐데요. 어찌 보면 그러한 재료가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악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패를 까보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죠. 최근 러시아 이슈라든지 대만 이슈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메인 키워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곧 증시의 바닥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강했던 2차전지 종목군들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닥의 끝에 2차전지 종목군들의 강력한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개, 1200개 가까이 좀 나오다가 급반등이 좀 나왔죠. IT 반도체 쪽에서 반등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과정 속에 에코프로 PM 뭐 마이너스권에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또 급락을 좀 보입니다. 위아래 해서 오늘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는 반등하겠거니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좀 느꼈던 시장이고요. 자, 고객의 탁금은 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신용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신용의 뚝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신용의 뚝이 무너질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예상 체결 이 하락 종목수를 확인을 항상 하는데요. 오늘도 뭐 반대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은 시장 버틸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때려버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신용의 뚝이 무너지는 시점을 잘 관찰하자. 이거는 뭐 매일매일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하락이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지는 시장이 오늘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부로 3, 5일 음봉을 맞았는데, 사실 이쯤 되면 반등해야 하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거 음봉 9개, 7개 이렇게 단기간에 내려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며 그렇게 시작해 봅니다. 간반 미 증시는 소비 감소와 각종 지표 부진 속 3대 지수가 하락 마무리되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의 7, 8%대 상승에 힘입어 나스닥 선물이 장중 플러스 1.2%에서 3%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 모습이라 오늘 밤 미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가를 지켜내면 최근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해 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강했던 AI 섹터가 추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AI 섹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도 이런 기세를 몰아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 준 상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오늘 진짜 장 초반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주며 장중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는데, 지속적인 2차전지 대형주들의 약세 속 포스코 퓨처엠의 30조 공급계약 공시 이후 시장에선 세론으로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다시금 금일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짤이 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 식당 아줌마도 아는 포스코 퓨처엠 공시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아는 재료의 이 발표는 항상 세론 기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어찌 보면은 시장의 이제 상황과 그때그때 이 분위기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게 이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단기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법하다고 보여지나, 지난 상승 기간 동안 2차전지 제형주들의 과다한 쏠림에 의한 상승이 가팔랐고 그 매수세가 포모에 의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변한 상황이라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걸 떠나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보여주었던 로이터 인터뷰, 그리고 곧 있으면 정상회담 공동 성명도, 그리고 상하원 연설 및 쿼드 가입 여부 등등 일련의 일들이 귀국 전후에 발생될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반등이 나와야 될 때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답답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본다면 많이 오른 쪽은 조금 조심하면서 그간 많이 못 올라간 쪽은 뭐 특별히 대응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차전지 하락이 과다하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고, 지금도 사야 될 2차전지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천천히 매수해 나간다면 지금의 시장은 손실내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SK에 오늘 3조 적자에 상승하고 IT 반도체가 전부 다 돌아서는 모습
포스코 퓨처엠의 30조 수주에 2차전 섹터가 전부 급락하는 모습. 어젠 현대차 실적에 상승하고 오늘 기아차 실적에 자동차 및 부품 섹터의 급락. 주식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때그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신을 종배했다가 손절을 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다 청산을 해버렸다 라는 말씀 등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아차의 실적 발표는 즉 세론의 분위기가 높고 이 다음 2분기 때를 기약하면서 주가는 또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그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때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알 수가 없죠. 뭐 그분들 말하는 거 우리가 뭐 미리 대변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전, 네, 제가 볼 때는 좀 옆으로 기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또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저는 메리트 있는 섹터가 원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마땅히 종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IT 섹터도 그렇고 전기차 섹터도, 그 외 원전도 다시 굴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 친환경 섹터도 노리고 보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젠 주 후반인데요, 금요일까지 시장이 밀리면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을 이제는 잡아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선회해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뭐 금요일이 아니라 내일 목요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에 대량의 반대 매매 시그널이 좀 보여진다, 혹은 언론이나 기사에서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 라는 등등의 내용이 좀 나오면은 그때가 진짜 바닥에 근접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주식에서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들의 심리를 활용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계와 프로그램을 써서 심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 바닥에서 순절하고 고점에서 사게 만드는 거를 외국인들과 기관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즉 AI와 우리 인간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해치 종목군들만 들썩들썩거리고 해서, 사실 뭐 저도 이런 쪽 종목을 볼까 하다가 거의 매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 하나 의미 있게 들어가서 쭉 매도를 하고, 마음 AI 관련해서도 오늘 제법 괜찮게 수익을 좀 내고 딱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지 하나 매매를 하고, 전에 시간 외에 어제 종배를 했던 AP위성, 이렇게 해서 사실 제한적인 종목군들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네요. 오늘 이제 곡물 관련해서는 뭐 러시아 뭐 서방 이슈 등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지수가 반등을 해버리면 얘네는 급락을 할 겁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곡물 협정은 5월 달에 최종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수가 막 급등을 한다, 그때는 이제 얘네들 급락할 때 서서히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올랐다,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 히토류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고, 좀 더 밀리면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떨어지기를 조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장 위주로 볼 생각이고요. 곁다리 종목군들은 이제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IT 반도체, DDR5,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몇 개 종목군들이 있죠. 그쪽, 그 다음에 뭐 오사트,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 종목군들, 그 외에 DB하이텍은 해자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좀 없지만 최근 엔터 미디어 섹터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인지라 그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가의 위치를 이걸로 잠깐 보면, 지금 시간에 296불이기 때문에 돌파죠. 296불이라 지난 1년간의 박스권, 거의 1년간일 거예요. 이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에서 시가가 출발이 됩니다. 이 위에도 저항이라 뭐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외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되면서 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AI 섹터에는 하나의 훈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음봉 맞고 떨어져 버리면은 또 도라미 타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 보죠. 지수는 이 구간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등이 약하다, 아래 꼬리가 길지 않다.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몸통 이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지수의 오늘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영망치형의 모습이죠. 내일 갭을 들고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지수가 떨어질 때도 그렇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 5일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떨어질 때는 이 5일선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이 상태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반등은 짧게 저는 볼 생각이고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은 네 그때 좀 더 많은 종목군들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1조의 이 적자를 내면서 1조의 적자, 3조의 적자 공시를 하면서 실적 공시를 하면서 시가부터 좀 떠서 출발했는데 사실 이거 시가에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매수는 못했네요. 매수는 못하고 좀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 실적 쇼크를 이겨내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점 의미 있게 좀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 움직였고요. 그로 인해서 IT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살려놨는데 IT 반도체는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무리수가 좀 있죠. 근데 과도하게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은 보여줄 걸로 생각이 드네요. 내일 삼성전자의 이제 본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텐데요. SK하이닉스 때처럼 나올지 좀 이거는 저도 반신반의 정도 되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번과 실적 동일하게 잠정 실적과 동일하게 나오면서 일단 네 오늘 양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대형주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디까지 밀리면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데 뭐 이런 구간이 일단 지지 영역은 맞습니다. 내일 뭐 시가 개파락하고 실적 반등 한번 줄 텐데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이 밑에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은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보기는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제가 기다렸던 구간인데 이 신용의 뚜기라는 게 있고 얘네들의 신용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밀려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열어놓으면서 최대한 기다려보고 있네요. 최대한 기다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의외로 굉장히 셉니다. 의외로 굉장히 센 모습이에요.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그런지 자꾸 60만원 위로 주가를 좀 올려놓는데 얘도 결국에는 못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시 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LNF도 많이 내려왔는데요. 상대적으로 LNF가 에코프로나 이쪽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고 첫 거래가 터진 스타트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아래 꼬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들 염두에 놓고 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강한 거래가 터졌고 강한 거래가 터진 거를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왔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까지 밀려버리면 LNF가 밀려버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엔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엔캠도 이 구간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런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방산 볼게요. 현대 로템 매우 가파르게 주식이 올라오다가 오늘 시가부터 급락을 좀 하더니 장중에 하락이 매우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회원님들한테 매수 단기 눌림 볼 종목은 현대로템 하나만 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격대는 뭐 33,000원대 이렇게 보시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 기법 안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림으로 들어가서 뭐 저는 많이는 못 먹었고요. 많이는 못 먹었고 그냥 34,000원 살짝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마이너스 9%대 잡았으니까 보합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JP모건 창구나 외국계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 뭔가 호재가 있는 건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밀리면은 하단에서 또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트레이딩을 연속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방산주들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생각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좀 약하네요. 이슈가 나오면 좋을 건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방사는 현대로템 하나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워낙 이 누보라든지 뭐 미래 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 사료라든지 이런 곡물 섹터가 워낙 셌었는데요. 뭐 한일 사료 하나 뭐 돌파 매매 정도 좀 들어갔다가 그냥 1% 짧게 먹고 나오는 정도에서 매매를 한 거라 좀 아쉽고요. 좀 아쉽고 돌파로 들어가서 한 1점 몇 프로 좀 먹고,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매매를 좀 안 했었는데 이거 매매 하나 했던 것 같네요. 그 밖에 AI 섹터가 최근에 좀 셌죠. 셀바스 AI도 이때 이제 좀 이슈를 만들어 놓고 좀 올려 세운 다음에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고 다시 대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좀 반등하면 아마 음봉 맞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음 AI가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한 5대 한국 AI 업체라는 이 이름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좀 눌렸다가도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좀 강하게 갔었죠. 그럼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내일장도 이 윗꼬리가 이제 돌파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 선들이 많이 엮여 있는 구간들에서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5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에 방한을 하고 5월 달에 오픈 AI CEO도 오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이제는 마음 AI가 시장의 대장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다시 좀 했었는데 오늘은 돌파로 좀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쭈루룩 샀는데 매수가 쭉 올라가서 뭐 제법 좀 여기서 한 5% 정도 수익 먹고 나오고요. 한 1.5% 정도 해서 그냥 매도를 하고, 사실은 종배를 하려다가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종가 매수는 오늘 아예 하지를 않았네요. 아예 하지를 않고 좀 넘어왔다라고 보고, 내일 마음 AI도 관심 종목 상에 넣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30조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굉장한 규모인데 이게 세론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미 이 구간에 어찌 보면은 이게 나올 거를 다 알고 들어왔던 수급에서 이제 세론 뉴스로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이 친구도 너무 많이 올라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런 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DB하이텍 주가가 저는 이런 식으로 빼버리는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때 매매를 하고 이제 매도 의견도 드리고 한 이후로 떨어지면 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마지막에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투매가 어딘지 대충 고려를 하면서 좀 보고 있고, 좀 많이 떨어지면 이 종목은 좀 매수를 어느 자리에서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강성부가 금액이 한 이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이 정도 구간이라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아래 꼬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투매가 나오는 날 조금씩 좀 과감하게 그 순간이 발생한다면 보면 좋겠죠. 투매가 나오면 뭐 이런 자리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5만원 기준점 잡고 빠졌을 때는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보십시오. 아마 확 떨어지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을 거고요. 현대기아차 매우 강한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단계 좀 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은 가장 화려했던 종목이 한국앙코르 유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도 뭐 이런 잡주가 3천억 이상 터트리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좀 많이 밀리는 거, 내일도 변동성은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내일도 한번 저는 한번 이 종목은 봐볼 계획을 좀 잡고 있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하한가 종목군들 재밌는 흐름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우데이터 정도는 또 이 급락을 하게 되면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유튜브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침에도 이제 저는 못했습니다. 회원분들은 좀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지금 점한가 성광이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얘는 괴리율이 너무 커서 좀 그렇고, 작업이 좀 늦게 된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가스도 지금 50만원에서부터 16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내일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가면은 얼마야? 30%면은 5만원이니까 11만원. 내일 이런 종목도 이 제자리에 오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 전까지 지금 작정하고 다 밀어버리는 그런 사태인 것 같아요. 상승의 시작점까지 다 밀어버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 이게 부단 개인만 지금 물려버린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지금 다 엮여 있는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듭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좀 봐봐야 되겠죠. 단 하루의 이벤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하루의 이벤트로 내일은 어떤 게 떨어질 것인가를 좀 봐봐야죠. 일단은 제가 볼 때 다 제자리까지 와야, 단기간에 뭐 제자리까지, 아직은 얘는 좀 멀었네. 대성홀딩스는 지금 여기면은 점한가 가도 3만원 또 떨어져야 2만원. 얘는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듯 아무튼 2만원대까지 떨어져. 아무튼 엄청나게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더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괴리를 확인하셔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좋은 종목군들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좋은 종목군들은 잘 캐치해 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며,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